안녕하십니까? 오늘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B12란 무엇인가? B12 하면은 바이타민 B 컴플렉스 중에 하나인 B12죠. 12번에 속하는 거요. 과연 요즘 이것이 보조식품에도 많이 나와 있고 옛날보다도 이 B12의 사용 그 용도가 굉장히 광범위해졌습니다. 옛날에 제가 의사 노릇할 적에는요, 이렇게 이것을 광범위하게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참으로 광범위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비타민 B12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되었나? 예. 우선 비타민 B12에 우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그 하나는요, 사이아노코발에민. 그럼 사이아노코발에민 하면 코발트가 들어갔고, 에민은 아미노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하이드로코발아민. 세 번째로는 메틸코발아민. 코발은 하나의 메탈 계통이며 아주 미세한 양이 여기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성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 가지로 우리 몸에 들어가서 우리 몸의 신진대사에서 약국의 감초처럼 이것이 빠지면 다른 것이 물질이 파괴도 안 되고 형성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그 현상을 일어나는 가능성을 벌써 생화학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B12는 필수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필수 영양소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선 세포가 분열을 하는데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모태에서 아기가 형성될 때도 필요한 성분이고, 우리 몸이 매일 밤 우리가 자고 있을 때 보수해야 됩니다. 모든 파괴되고 손상 입은 세포들은 다 제거를 당하며 그 자리에다가 새로운 아주 건강한 세포를 다시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우리 몸은 소생을 하려면은 바로 이 세포 분열이 필요한데, 이 세포 분열에 꼭 필요한 물질이고, 그런가 하면은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여러분이 먹는 단백질이 우리 몸에 이런 그 세포나 조직이나 장기를 이루는 단백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으로 합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 합성하는데 또 이 바이타민 B12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빨간 피톨, 적혈구를 만드는데 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뿐입니까? 신경 중에서도 우리 척추신경, 그 기다란 신경은 신경이 껍질로 쌓여 있습니다. 마치 그 기울기가 전깃줄 같고 그 껍질로 쌓여 있는 것이 전깃줄을 세 겹으로 싼 것처럼 우리 신경도 다 그렇게 쌓여 있기 때문에 신경 전달이 오고 가고 순환할 때에 무선 전신을 하게 될 때에 다른 거하고 합선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쉐드라고 합니다. 이 껍질, 이 신경의 껍질이 낡아서 없어지면은 그 신경은 일을 잘 못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당뇨의 합병증으로 오는 이 시신경 뒤에 있는 레티노패티, 망막에 병변이 오는 것도 비타민 B12가 치료해주고 예방 손상되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발성 신경염으로 무릎 밑에 신경염이 와서 이 감각이 없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당뇨의 합병증으로 신경 같은 오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눈에 오는 레티노패티, 그 다음에 무릎 밑으로
긴 신경에 오는, 신경도 아주 기다란 신경에 그 껍질 문제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오는 그런 뉴로패티 이런 데에 치료가 되고, 뉴라이티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신경계통에 구체적으로 병변이 생기면서 되는 그런 병에 요즘 치료가, 요즘은 옛날에는 빨간 피톨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악성 빈혈이 오는 것을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주로로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그 외에 사용 범위가 많이 넓어졌고 깊어졌고 또 계속 연구 중이고 그러합니다. 그나 그뿐이니까 심지어는요, 신진대사의 약국의 감초처럼 없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다. 우리 몸에 그 호모시스틴이라는 그런 화학적인 성분이 남으면 이것은 신진대사에서 생기는 건데, 그러면 그것을 파괴해서 몸으로 배설시켜야 됩니다. 이것을 파괴하려면은 B12는 물론 그 다음에 B6 피리독신이죠. 그 다음에 폴릭 애시드, 이것도 비타민 B 컴플렉스 중에 하나인데, 이것들이 다 합해서 일을 하면서 이 호모시스틴을 파괴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면 어떠한 유익을 얻느냐면 심장혈관 질환에서 동맥경화증을 예방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참 약국의 감초 같기도 하고, 요즘 이 좋은 것을 많이 알아내기 때문에 대단히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필요한가를 지금 규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 가는 것입니다. 왜 결핍증이 오느냐? 그럼 결핍증이 오기 전에 그럼 천연계에 이것이 그렇게 결핍되어 있느냐? 아닙니다. 육식을 하시는 분은 뭐 고기, 계란, 뭐 생선, 으로부터 해물 해가지고요, 천연계에 아주 산재해 있는 것이 B12입니다. 그러니까는 말하기를 너희 채식을 하는 채식가들이요, 자랑하지 마십시오. 당신네들은 비타민 B12의 부족증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채식가들만 모여서 비타민 B12 하나만 가지고 세미나를 한 그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닥터 존 크리스파라고 유명한 오발리스트가 생존에 계실 때였기 때문에 꽤 좀 됐죠. 그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B12의 인기는 지금은 더 대단합니다. 그분은 B12는 채식하는 사람에게도 좀처럼 결핍증이 안 온단다. 너희 육식하는 사람들아 걱정하지 마. 너희가 아무리 육류와 어류, 해물 이런 데 B12가 많다고 해도 B12는 아주 열에 약해. 그래서 그냥 보통 열에 우리가 음식, 요리를 하는 그 정도의 열에도 파괴되는 거 있지? 그러니까 아무리 고기에, 소고기에 비타민 B12가 많다고 해도 너희들이 그거를 불 위에서 굽고 지지고 볶고 난리를 해서 먹지, 너희가 날고기 안 먹지. 그리고 또 그나 그뿐이냐, 우유도 패스처리제이션, 우유를 그 균을 소독하기 위해서 하는 그 프로세스만 해도 비타민 B12는 파괴가 돼. 그리고 또 너희들 육식 많이 하는 사람들 자랑하지 마. 육식을, 고기 덩어리를 소화시키기 위해서 소화기에 문제가 생기지. 그래서 흡수에 문제도 있어. 그러는가 하면은 이 흡수 장애는 intrinsic factor라고 해서 위에서 분비되는 이 비타민 B12를 받아서 흡수해주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또 문제가 있는 것은 차차로 제가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우선 그러면 B12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나?
수용성입니다. 물에 녹는 비타민이고 열에는 아주 약하고 주로 동물성 음식에 많고 식물성 음식에는 아주 미세양이 있고 그 다음에 박테리아에 의해서 주로 생산되어지는데 우리 채식을 하는 사람에게서는 잇몸에서 상주하고 있는 균에 의해서 또는 소장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잇몸이 건강하지 않아서 나쁜 잡균이 많다든가 소장이 건강하지 않아서 거기서 이것을 만들어내는 좋은 상주균이 없다든가 하면은 생산에 문제가 되겠죠. 그런가 하면은 그러면 성인에게 꼭 필수한 양은 얼마냐? 아주 미세한 양이 필요합니다. 보통 성인에게서는 이 마이크로그램 정도면 되고 특수한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할 때는 3.5 마이크로그램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면은 그 정도가 필요하고요. 그러면 왜 부족증이 오느냐? 음식에는요. 한번 보십시다. 음식에 채식하는 사람은 과연 이것이 부족하겠는가 안 부족하겠는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채식을 하는 사람에게 비타민 B는 부족하냐 하는 것을 주로 채식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얼빗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유타주에서 이런 특수한 세미나를 한 결과를 닥터 존 크리스토퍼가 Regeneration Diet, 그러니까 우리 몸을 다 소생시키고 날로 젊게 만드는 그런 식이요법에 대해서 말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여기에 말하기를요. 그 폴시스 하면은 러금, 콩 종류를 씨앗으로 해서 싹을 낼 때, 그러니까 특별히 여러분 알파알파 스프라우트, 그 다음에 소이빈 스프라우트 하면은 콩나물이죠. 멍빈 스프라우트 하면은 숙주나물이죠. 이런 싹낸 것들, 그 외에도 해바라기 씨 싹낸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싹낸 것들에 이 B12는 대단히 많습니다. 보통 많은 것이 않습니다. 소량이 아니라 대량인데 언제가 가장 그 양이 높으냐 하면은 그 싹을 내기 시작한 지 4일째 되는 날, 4일째 되는 날이 B12의 함량이 가장 높은 것을 쿨빈스카스라는 이 과학자가 자기의 그 책에 그러니까 이러는 거 인덱스를 알기 위해서 과학자들끼리 교류하는 그런 데다 정확하게 다 보고한 데서 멍빈 스프라우트 같은 거는 1.53 마이크로그램이 100g당 있다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멍빈에 가장 많고 가반조빈에 가장 적고 렌틸에 보통이고 아주 맥시멈으로는 싹을 낼 때 4일째 되는 날이 아주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육식에는 뭐 많다는 것은 이구동성으로 누구에게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또 많으냐면 과실이요. 과실에 복숭아, 도마도, 파인애플, 오렌지, 그 다음에 레몬, 자몽, 콩코드, 포도가 왜 새까만 게 우리 애기 새끼손가락 한 매듭만큼씩 한 게 입에 들어가면 아주 풍요로운 맛을 내는 그런 그 콩코드 그레이프 포도가 있죠. 한국에 수원 쪽 어디에 있는 그런 유명한 그 포도지요. 거기에 아주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과에도 물론 있고요. 그 다음에 곡식에는 현미, 그 다음에 위트점, 밀, 눈, 브루어스 이스트, 네, 이런 데 많이 있고 넛 종류에도
여러 가지 넛 종류의 아몬드 그리고 뭐 다른 넛 종류에도 많고요. 선플라워 시드에도 아주 많습니다. 열을 처리하지 않고 거기에 효소 저지 물질을 처리하시고 잡수시면은 충분히 하시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요 알파알파 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선한 것은 우리 손에 그렇게 얻을 수가 쉽진 않지만 그것을 저온 처리로 말려서 만든 알파알파 파우더가 있죠. 거기에 또 이 B12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파알파 스프라웃도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야채 종류에는 당근, 샐러리, 시금치, 오클라, 워터크레스트, 그 다음에 생 양배추 뭐 이런 데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초에는 켈프, 덜스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곡식에는 아까 말씀 빠졌는데 옥수수에도 많이 있고요. 버섯에도 많이 있고 과일에는 바나나에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약초에는요 호돈베리에 있고 농과에도 있고 캄프리 잎사구에도 있고 그 외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천연계에 이렇게 식물성이나 동물성이나 망나하고 이렇게 많은데 왜 부조증이 오느냐? 문제는 자기 몸에 있습니다. 위산이 낮으면 흡수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음식 가운데에 있는 것들은 육식하고 같이 있는 것들은 더더군다나 위산이 너무 많아도 단백질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고 그러나 음식물에 동물성 음식물에 있는 B12하고 식물성에 있는 거하고 그러니까 보조식품으로 나오는 거하고 닳습니다. 동물성 음식에 있는 것은 과식을 했거나 소화불량증이 있거나 장이 안 좋거나 대장이 안 좋거나 또 약품을 여러 가지 약품을 사용해서 위산도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 있거나 이러면은 소화 문제로서 이것이 단백질하고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intrinsic factor 이면에 또 여러 가지 학술적인 설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식하는 사람들은요, 유난히 위산이 체질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아주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또 위산이 너무 낮기 때문에 흡수가 안 됩니다. 그러나 보조식품으로 나와 있는 것은 이런 거에 관계없이 그대로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결핍증의 그 리스크 해당되시는 분이 나이 많이 잡수신 분, 여러 가지 약을 잡수시는 분들, 그 여러 가지 약은 제가 여기서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약을 사용하시는 분, 또 위산이 많기 때문에 위산을 제지하기 있기 때문에 산소를 블락킹 시켜서 염산의 기능을 딱 중화시켜버리는 그런 약들, 뭐 약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비타민 B12의 결핍증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것이 별로 그렇게 결핍증이 잘 올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또 한번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면 우리 몸에 저장이 됩니다. 간과 근육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소고기에 비타민 B12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열에 약하니까 소고기를 요리에 잡수시면 없겠죠. 다 파괴되고. 우리 사람의 몸에서 간과 근육에 저장이 되는데 한 번 적당한 양이 저장이 되면 아주 미세양만 필요하기 때문에 몇 년간 절대로 결핍증이 올 가능성이 없는가 하면은 5년간입니다. 5년간. 와우, 대단하죠? 그러니까 좀처럼 결핍증이 안 옵니다. 그럼 결핍증의 증세는 뭐냐? 우선 악성 빈혈이 오는데 악성 빈혈이 오기 전에
여러 가지 신경의 기능 장애가 우리 몸에 솔솔 나타나고 있는데 의사들은 이제 그것을 추정하면서 이분은 B12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해당하는 어떠한 것들도 부족하겠구나.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노인네들에게 많이 부족합니다. 임산부에게도 부족하고 또 수유를 하는 어머니에도 부족하고 또 아기를 못 낳는 남자에게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서 아주 적은 양을 해주면은 건강이 균형을 딱 잡아주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알 수 있고 또 치료에서 모두 경험을 하셨다고 보고를 합니다. 어린 아이, 특히 천식에 좋은데 어린 아이 천식에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동맥경화증을 예방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모시스틴을 파괴해서 배설시켜 주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되어 있고요. 임산부가 B12가 부족하면은 기형아를 낳을 가능성이 아주 많고요. 여러분 40견, 50견, 60견 하면서 그 나이 잡수 가시는 분들이 이 어깨가 머리도 빗을 수가 없고 그러는 그 벌사이티스라고 관절낭염이 오죠. 그거는 쓴 것만큼 재생이 안 돼서 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벌사이티스에 아주 비타민 B12가 잘 듣습니다. 네, 그래서 효과를 보았고 그 다음에 이 입에 그 캔카소아라고 해서 뭐가 불뚝 나오더니 그 다음에는 그게 벗겨지고 궤양이 생겨서 곱이 끼고 일주일, 열흘, 2주 잘 안 낫는 분 있죠. 이런 분들도 비타민 B12의 결핍증으로서 한 1000 마이크로그램을 매일같이 혀 밑에 녹여서 잡수시면 효과가 있고요. 또 얼마 하다가 효과가 없으면은 그런 분은 주사를 맞으시면은 대단한 효과를 보았다고 의사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자기 임상 경험에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반드시 징크 500mg을 매일같이 좀 보충해 주는 것이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만성 피곤증에도 듣고 크론스 디지스라고 대장과 소장 그 경계선에 그 장에 염증이 만성 염증이 오는 분 그분에게도 이런 결핍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를 치료하면은 치료 효과가 좋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B12가 부족하면은 우리 몸 안에서 단백질 합성이 안 된다고 단백질 합성이 안 되면 우리 몸이 보수하는 기능이 재료가 없으니까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간염, 그 다음에 여자들이 습관적으로 자꾸만 자연 유산하시는 분이 있죠. 그런 분도 B12를 보충해 볼 가능성이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기억력, 건망증이 많으신 분들도 물론 잠을 충분히 자는 것이 첫째요. 두 번째는 영양에 결핍된 데서 B12의 결핍증이 있나 없나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유익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 다른 데서 드린 것과 같이 당뇨의 합병증으로 다발성 신경염이나 또는 눈에 오는 망막에 문제 오는 레티노패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근본적으로 신경만 소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동맥경화증도 치료를 해주고 또 예방하기 때문에 이 호모시스틴을 빨리 파괴해서 몸 밖으로 배설하는 것은 이런 모든 것에 대단히 좋고 또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요즘 많은 그 천연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발표를 하는데요. 쉰그 하면은 대상포진이죠. 그 수두의 바이러스가
그 신경 뿌리에 가서 동민을 하고 있다가 우리의 면역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신경세포의 핵물질이 약해졌다 할 적에 얘는 다시 깨어나서 활동을 시작하는데 꼭 그 신경이 분포되어 있는 부분을 따라서 수두를 하는 것과 같은 발진이 나는데 그 통증이 아주 엄청납니다. 예. 거미가 어디서 와서 달라붙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제가 벌러지를 아주 싫어하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러는 그 대상포진 쉰그를 앓을 때뿐만 아니라 앓고 난 후에도 이제 그 발진이 나고 하는 거는 딱정이가 앉아서 다 치료가 되고 지나갔는데 그 자리가 계속 통증이 가시지를 않는 분이 있으십니다. 그런 분은 B12를 처음에는 한 5,000 마이크로그램 정도를 하루에 한 번씩 들여보고 한 일주일 후에 효과가 없으면은 그때는 주사를 놔드리도록 그렇게 하면은 대단히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의사들이 요즘 그 안면신경마비라고 벨스팔시라고 이 안면신경이 한쪽만 이렇게 마비돼서 눈은 감기지를 않고 입은 웃으면은 이 한쪽이 처져 있고 한쪽 뺨이 이렇게 민트한 게 조금 그 인상이 둔해 보이는 그런 그 안면신경이 만성으로 오래 끌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에게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고 해봤는데 몇 프로는 낫고 몇 프로는 반응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누트리셔널 힐링 특히 환자들이 그 책을 가지고 자기가 이것저것을 살피면서 할 수 있도록 닥터 제임스 볼츠라는 그 의사가 쓴 책에 보니까는요, 이 비타민 B12에 대해서 상당히 그 여러 가지로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분도 역시 말하기를 B12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켈프, 예, 해초죠. 거기서 놀이, 김, 그 다음에 이 소이빈 프로덕트로서도 특히 발효한 천연계에서 만들어낸, 그러니까 이 비타민 B12는 박테리아나 곰팡이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학자들에 의해서 규명됐거든요. 그래서 천연으로 만들고 약품을 전혀 치지 않은 간장이나 또 태페, 두부를 발효시켜서 만든 태페, 그런 데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보조식품 필요치 않고 우리가 여기저기서 챙겨서 우리의 저장고가 떨어지지 않도록 보충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기 전에 예방 치료하시며 특히 우리 신경계통의 질환에 대단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적혈구뿐만 아니라 신경계통에, 그러니까 꼭 챙겨서 잡수시고 강건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